코로나 확진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표창원 진행자를 대신하고 있는 저는 김치영 기자입니다. 화요일 3부는 데이터를 알고 있다 코너입니다. 이 시간 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이죠. 먼저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한 분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은 오늘 전화로 연결합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댓글도 실시간으로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 이슈를 여론조사 결과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장애인 단체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죠. 특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비판 공세를 하고 나서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위단체를 후원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 장애인 시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시위로 출퇴근길이 불편해질 경우 여러분은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감수할 수 있다면 1번, 감수할 수 없다면 2번을 보내시면 되는데요. 번호 앞에 연령과 성별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50대 남성인데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면 50, 남, 1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만약 30대 여성인데 불편을 감수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시면 30, 여, 2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보내주신 분 가운데 모두 10분을 뽑아서 견과류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최근에 나온 여론 결과부터 하나 짚어보고 가겠는데요. 네. 어제 대통령과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취임을 앞둔 당선인이 퇴임을 앞둔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온 결과가 있어요. 배 소장님 이거 좀 이례적인 현상 아닌가요? 이례적이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 네네. 5월 10일부터는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당선인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오히려 올라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의 네. 의뢰를 받아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46%로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에 잘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잘할 것이다가 46.7%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문 대통령 지지율인 거죠? 네, 잘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정평가는 약 50%니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말에 그냥 지지율 쭉쭉 빠지기 바빴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주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벤자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가 아니라 네. 대통령의 지지율은 거꾸로 간다. 그런데 몇 가지 이유는 첫 번째로는 대선 결과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네.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뚜렷했었는데 대선이 끝났어도 계속해서 여야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또 6월 1일은 또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집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또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는 노 부정부패, 부정과 비리가 없는 또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권력 누수가 없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기대감은 46%거든요. 같은 조사기관의 조사에서.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긍정평가가 46.7,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긍정 전망은 46%. 그러니까 임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당선인의 기대감보다도 물론 이게 0.7%포인트니까 네. 이걸 가지고 높다 그래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정말 전례가 없는 그래도 좀 이례적이다. 네. 임기 말에 이 정도 수치가 나온 것만 해도 약간은 이례적인 거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그러니까 역대 거네요. 당선인들은 어느 정도 나왔냐면은 이명박, 박근혜 또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바로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네네, 비슷한 시기에 실시됐던
역대 조사 결과를 보면은 다 70에서 80%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기대치가 낮다면 이 윤당선인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워크숍에서도 지금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당이긴 합니다만 이태규 의원의 경우에는 60%대까지 올려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임기 시작하자마자 여소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70%대로 끌어올려야 되죠. 네. 전민기 팀장님, 네. 예, 지지율과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도 좀 있습니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율 관련해서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과 지지율 이렇게 키워드를 합산해서 따로따로 분석을 해봤을 때 여론조사랑 좀 비슷한 흐름인데요. 네. 대선 이후로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율 관련해서 봤을 때는 임기 말 정권 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이 지지율 관련한 키워드들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감성어 자체가 54대 42로 긍정 감성어가 높습니다.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대선 전까지는 긍부정 비율이 이제 반대로 나왔는데 오히려 당선인 나오고 난 이후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이 훨씬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감성을 보면 잘하고 있다, 세계 최고다. 그러니까 임기 말에 이 정도 지지율 그리고 당선인이 나온 상태에서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높다, 정상적이다, 희망적이다, 뭐 등등의 단어들 보여지면서 말씀드린 대로 54대 42%의 비율로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39대 58로 오히려 그 여론조사처럼 부정 비율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보다 높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된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 연관어들을 쭉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이제 남녀 관련한 이야기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 외에는 이제 그 다른 행보들 함께 놓고서 지금 부정적인 평가가 좀 높게 나오는데 갈등이란 키워드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통합을 가장 바랬었는데 지금 또다시 이제 여야로 나눠서 좀 갈등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다, 기대하다, 잘하고 있다, 지지율이 높다, 희망이다 이런 단어들 보여주고 있지만 갈등이 중심에 있다고 했잖아요. 논란이나 의혹 관련된 이야기들 또 여기에 대한 비판, 뭐 역풍이 불 것이다, 혐오의 정치를 또 하고 있다 등등의 단어로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좀 비슷한 양상이 아닌가 좀 그렇게 분석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를 저희가 해석해야 되는지 광고 잠시 듣고 저희가 더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취임을 앞둔 당선인이 퇴임을 앞둔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온 이례적인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까지 좀 들었는데 우리 배 소장님께서 이걸 보고 좀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시사점 같은 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바로 지지율 공식이죠. 지지율 공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논란이 많고 또 갈등이 있으면은 이건 전선이 또 넓어지게 되거든요. 전선이 많으면 갈등을 빚는 또 논란이 되는 것이 길어지면은 결국 지지율은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빅데이터 내용을 보면 잘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럼 뭐 구체적으로 뭘 잘했느냐?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을 잘했느냐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는 대체로 갈등을 좀 줄여가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진 또 분석도 나오긴 합니다만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8년 동안 재임하면서 뚜렷하게 뭘 했냐 보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꾸준히 국정 운영을 원만하게 쭉 이끌어 나갔던 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인데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 집무실도 있죠. 사면도 있죠. 또 여가부 폐지 여부도 있죠. 또 검찰 관련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폐지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곳곳에서 전선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최대한 좀 전선을 원만하게 만들어 나간다면 이런 지지율에 좀 타격을 받는 요소들을 좀 줄이고 국정 수행 기대감을 더 높여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당선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뭐 일종의 선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지지율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좀 하시면서 여론이 좀 모일 수 있게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들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다른 현안 좀 얘기 들어볼게요. 어제 이제 우욕절 끝에 이루어졌던 청와대 회동, 대선 19일 만에 2시간 36분 동안 어제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전 팀장님 이와 관련돼서 네네. 빅데이터 분석해 보신 거 있어요? 네, 언급량이 한 15,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 안에서는 역시나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이 회동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 가장 궁금해 하시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회동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70.3%의 그 비율로서 회동 역시도 한번 연기된 상황에서 또 다뤄진 이슈 자체가 글들을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민생이라든지 코로나 아니면 경제 살리는 이야기 등등 좀 화합되는 이야기가 나오길 바랬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가 정치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그 앞으로 있을 뭐 선거라든지 여기에 대비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니까 국민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부족하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역시나 대통령 직무실 이전과 관련한 그런 것들이고요. 갈등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과정에서 여야 현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이런 어떤 갈등으로 비춰지는 모습 자체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모습은 첫 번째가 통합이었고요. 두 번째가 경제 살려주길 바랬고요. 세 네. 번째가 외교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 주변 국가들과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다 보니까 27.5 대 70.3 부정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만남을 통해서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라든지 키워드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결론적으로는 이 여야 모두에게 국민들의 그 비호감도라든지 좀 좋지 않은 그런 시각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이게 참 만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뭔가 새로운 게 나올 희망 같은 걸 줘야 되는데 갈등이라는 단어가 가운데 크게 있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요. 네. 우리 배 소장님 어제 회동으로 대통령과 당선인 사이에 제기됐던 갈등들이 일부 좀 해소됐다 또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구체적인 현안들이나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다 해답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 빅데이터 상에서는 그동안 쭉 청와대 해동과 관련해서는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야기되는 것이 거론돼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비율이 부정 감성 비율이 높지만 저는 그냥 해동 하나만 놓고 보면 어제의 만남 이후에 우리가 빅데이터를 재분석해 본다면 저는 긍정 비율이 적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해동은 3차원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상징적, 네. 두 번째 구체적, 현실적입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뭔가 답이 안 나오더라도 상징적으로 일단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좀 없어졌잖아요. 네네. 언제 만날 거냐 이거 고민하는 것도 얼마나 두통입니까? 근데 그걸 일단 해결을 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공화당 의원들과 이 적대되는 정당이죠. 민주당, 공화당이니까. 그런데 계속 만납니다. 막 뚜렷한 게 안 나와도 그러다 보니까 한 발짝씩 소통이 되는 것처럼 일단 저는 상징적 의미, 상징적인 성과는 해동에서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전민기 팀장님 어제 저희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소위 윤석열 당선인 관련 본부장 특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네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선 불복이냐 뭐 이런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돼서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언급량이 한 1,600건 정도 나왔으니까요. 글쎄 이거 뭐 많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관심사는 말씀드린 대로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이슈로서는 가장 크게 소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본부장 특검법 발의 물론 어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을 내놓거나 아니면 이 사안에 대해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직까지는 지금 양분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언론에서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다룸으로 인해서 좀 찬반이라든지 이런 의견이 조금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감성어 비율이 7.8 대 89.5. 근데 이게 뭐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의견으로서 좀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의혹과 관련해서 이
나오는 뉴스들 자체가 그 안에 들어있는 키워드 자체가 좀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좀 부정적인 비율이 높게 나온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좀 주요 키워드들을 봤을 때는 이걸 발의한 여당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보는 목소리가 나오고 네. 의혹은 털고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어서 뭐 후한 무치다, 역풍이 불 것이다, 마타도어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 민주당과 관련한 비판적인 그런 감성어고요. 의혹이나 진상 그다음에 뭐 범죄, 특혜 이런 부분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언급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부정감성어가 90% 이상 등장하고 있다라는 건 국민들이 이것을 찬반으로 나눠서 내 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일단은 지금 사안 자체가 주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좀 더 한 1, 2주 정도 데이터가 더 쌓인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언급량만 보면 그렇게까지 아주 이슈가 지금 되는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언론 쪽에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슈의 크기가 좀 결정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맞습니다. 팀장님 저 궁금한 게 본부장이라는 단어로 이 데이터 분석을 하면 본부장이라고 하면 잡음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거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필터링 해내서 보시나요? 이 중간에는 본부장이라고 있지만 포함되는 단어에 특검법이라든지 발의 이런 다른 단어들을 또 함께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필터링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관련 연관으로 가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부장 하면 우리가 뭐 어디 기업의 그죠. 본부장이냐, 네. 본부장님 그 본부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연관된 네. 언어하고 같이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신다 이런 네, 얘기죠.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때 이제 본부장은 윤석열 당선인 본인 또 부인, 장모와 장모. 관련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배수장님 그러면 어제 이제 김용민 의원과도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거 과연 국민의힘에서 특검 받아들이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제가 했고요.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과연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약간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난망한 상황으로 봐야 되죠. 지금 모든 것이 예민하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 특검 발의를 해도 뚜렷하게 안 나오는 것인데 핵심은 이걸 거예요. 국민 앞에 법 앞에 성역이 있습니까? 진상 규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게 정치 공방으로 갈 일은 아니고 네. 냉정하게 판단해서 법 앞에 공정하게 상식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전 비용을 둘러싼 논란도 무척 뜨겁거든요. 전민기 팀장님, 이거 네네. 시민단체가 고발까지도 한 상황인데 빅데이터 결과 좀 짧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역시 관심이 뭐 크게 없습니다. 937건이니까 언론에서 다뤄지는 거 정도다. 그러나 이제 이 뭐 내로남불이라든지 뭐 고가다 이런 의혹이다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밝혀내라라든지 이런 의견은 아직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공세로서 지금 일단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의혹이 나왔을 때는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주지 않으면 요 여론은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의 관심은 역시나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본부장 특검이나 이와 관련된 게 언급량이 1670건인데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관련한 언급량은 937건이면 그거보다도 적은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다수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게 뉴스에서 84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나 이 트위터에서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장 하나가 리트윗돼서 지금 한 7,000건 정도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여러 명이 와서 의견을 많이 남긴다기보다는 소수의 의견을 나눈 거를 지금 퍼다 나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정치적 공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정치적인 공세의 성격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앞으로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떻게 여론에서 또 그리고 언론에서 다루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여론이라는 게 또 확대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뭐 지금 네. 전민기 팀장이 잘 분석을 했듯이 일단은 일반 국민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또 사실적인 내용을 알기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정치 공방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빅데이터에서도 내로남불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로 올라가 보면 당시 여사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외국에 나갈 때 입었던 한복 어주가 얼마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해명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 코너를 시작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시위로 출퇴근이 불편해질 경우 여러분은 감수할 수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팀장님, 네. 이 전장현의 시위를 가지고도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언급량이 3,400건이에요. 오히려 앞선 다른 이슈들보다 언급량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 관련해서는 이 88.3%가 부정적인 그런 감성어인데 여기 자체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동권을 당연히 보장해줘야 되고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국민들 시민 그 출근길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앙에 있고요. 그렇지만 출근길 이렇게 하는 거는 불편하다.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빅데이터 상에서 읽혀지는 그런 키워드로서 분석해봤을 때는 그 이동권을 보장해야 되지만 이렇게 시위를 출근길에 하는 점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목소리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쯤 해서 저희가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좀 알아볼 텐데 오늘은 몇 대 몇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조금 이렇게 읽어드리는 걸로 대신을 할까 합니다. 4569로 문자 주신 분, 불편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겐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의견을 보내셨네요. 네, 4018님께서는요. 출근길 불편은 잠깐이지만 장애인들은 평생입니다. 같은 국민이니 같이 가야죠라는 의견 주셨거죠. 네. 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견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0227님께서 언제까지 소수니까 불편을 감수하라고 할까요? 소수 약자의 인권이 외면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 감수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7840님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건 좋은 일이지만 출퇴근 시간은 안 그래도 충분히 치열합니다. 매너와 배려는 당연한 겁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감수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에요. 5233님, 중요 업무 시간 약속으로 어떤 분들은 출퇴근길에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 말도 굉장히 동감이 되는 얘기긴 해요. 다음은 네네. 우리가 다 공감을 할 필요는 있겠고요. 네네. 7729님께서는 지하철 연착 너무 힘듭니다. 이해하지만 출퇴근 시간은 자제 부탁드려요라는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도 장애인 이동권 힘들어요. 장애인 콜택시 늘려야 합니다. 김 기장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네, 미니로 맞는 보내신 사연이에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네네. 지방도 이동권을 위해서 많은 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2810님께서는 정치는 갈등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제 어쨌든 이 시위로 여러 가지 의견을 네. 저희가 받아봤습니다만은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럼요. 또 일단은 출근길 시위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쪽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불편은 조금 없어지긴 할 텐데 그래도 논란은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장애인분들의 이런 움직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 개개인을 생각하면 본능적으로 많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하냐? 갈라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네. 정치권이 중요한 것은 결국 여기에 정의가 있는 거죠.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배려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정의거든요. 또 하나는 균형입니다. 정상인과 비정상인은 또 우리 이런 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바로 해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분들은 우리 국민이고 유권자고 모두 한 가족인 거죠. 일단은 어제도 그랬지만 그 장애연에서 시위를 하는 이유를 저희들이 조금 더 동감을 해야 될 필요가 그럼요. 있겠고 아까 그 문자에서도 저희가 하나 소개를 드렸는데 네. 출퇴근 시간만은 좀 피해달라 이게 시민들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실제 그 명동역에서 장애인분들이 지하철 역사 내에서 시위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그 장소에 계신 분들이 정말 불편하다고 투덜대지 않았거든요. 본능적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데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문자 소개되신 분들께는 견과류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저와 스튜디오에서 함께해 주신 분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이고요. 전화로 연결한 분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